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인터뷰 프로젝트 스타트업 투게더를 진행하고 있는 와우테일 대표이사 김태현입니다. 빅뱅인데서 공동 대표도 맡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투게더는요, 투자 유치 중인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모시고 왜 투자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인터뷰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 외에도 스타트업을 열심히 찾고 있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그리고 스타트업을 열심히 지원하고 계신 창업 지원기관 여러분들의 출연도 언제든지 환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연락 주시면 따로 모시고 저희들이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스타트업 투게더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손님은요, 또 게임 업계에 있는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코드네임 봄의 신원철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일단 코드네임 봄이 어떤 회사인지 대표님하고 간단하게 소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드네임봄 대표 신원철이라고 합니다. 저희 코드네임봄은 덱빌딩 로그라이크 장르를 개발하고 있는 게임 개발사이며 작년 12월에 만들어진 신생법인입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7명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저를 포함해서 모든 개발자들이 열심히 게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 12월에 만들었군요. 네, 그럼 맞습니다. 아직 1년이 안 됐네요. 네, 맞습니다. 한 9개월 정도 된 회사인데 네네. 일단 아까 소개를 하실 때 픽셀 덱빌딩 게임을 만든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아마 게임을 저도 최근에 게임 이렇게 또 인터뷰도 많이 하긴 했는데 그런 네네. 이야기도 처음 들어보거든요. 어떤 장르인 겁니까? 일단 픽셀이라는 게임은 이제 네. 인디 게임 개발사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래픽 방식이고요. 네네. 상당히 많은 팬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로그라이크라는 장르도 다양한 팬층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팬층들이 이제 더 성장하면서 이제 게임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르라서 되게 독특하고 또 많은 팬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게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덱빌딩이라는 게임이 굉장히 낯선데 뭐 아마 게임 투자를 많이 해 보신 우리 스타트업 투자자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덱빌딩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자세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덱빌딩 게임은 최근에 만들어진 그런 장르의 게임인데요. 덱빌딩 로그라이크는 점점 고난이도의 그 게임의 경험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게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요소들이나 상황들이 존재하고요. 그 상황과 요소들을 헤쳐나가면서 유저들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게임 장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이제 저희가 사전 인터뷰할 때 제가 좀 네, 여쭤봤었는데 네. 이게 덱빌딩이라고 하니까 금방 말씀하신 것만으로도 좀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고 흔히 네. 말하는 이제 뭐 선택 게임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계속 선택지들이 존재하는데 이 선택지들이 생각보다 되게 다양하게 존재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내가 길가에 만나다가 어떤 거진을 만난다 했을 때 내가 이 거지한테 돈을 줄 것이냐 아니면 거지를 협박해서 물건을 빼앗을 것이냐라는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네네. 이럴 때 이제 사람들이 어떤 선택지를 선택하냐에 따라 결과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 결과 또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이어나가면서 네. 내가 결국에는 마무리 지었을 때 내가 이 보상이 나한테 적절했는지 이런 네네. 것들을 되뇌어 볼 수 있는 그런 장르의 게임이라고 할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옛날에 뭐 어떻게 보면 하여튼 선택을 하는 건데 제가 게임에 진입을 하면은 계속 선택의 연속이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선택지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만약에 지금 게임을 하나 만든다. 네. 그럼 몇 개나 있는 겁니까? 선택지가 현재 만들어져 있는 게 사실 셀 수가 없습니다.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게임을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 진입해가지고 A를 선택을 했다가 네. A 선택지에 따라서 쭉 갈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나중 끝나고 나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A 선택지가 아닌 B 선택지를 하면은 전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네, 맞아요. 근데 비선택지가 네. 좋은 선택지라고 말하기도 좀 어려워서 네네. 비선택지를 고른 다음 다시 A 선택지에 대한 후회를 할 수도 있고 또 네네. 새로운 선택지, 나만의 선택지를 개척해 나간다는 그런 재미도 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선택지에 대한 그 다양함은 계속 이제 거의 무한에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선택지를 선택을 했다가 쭉 가다가 다시 그러니까 동일한 게임인데도 선택지를 네네. 뭘 선택하냐에 따라 가지고 전혀 새로운 게임으로 느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나 게임 기업들에서 여쭤보시는 게 이 게임의 플레이 타임이 어떻게 되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보통 게임들이 괜찮은 게임들은 한 3시간, 4시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네. 저희 게임은 이제 적은 개발 인력이나 적은 자원을 통해서 만들었어도
사실 그걸 추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네. 어떤 가령 예전에 제가 이제 게임 테스트를 위해서 FGT를 위해서 빌드를 전달을 했는데 한 어떤 유저분들께서는 그룹을 만드셔서 어떤 유저분들께서는 한 열흘 동안 계속 하루 10시간 넘게 그 플레이를 하셨던 경험이 있으셨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플레이 타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여쭤봤었어요. 그 네네. 유저분한테. 그랬더니 그 유저분께서도 이건 산정하기가 어렵다. 네. 이 정도로 되게 많은 플레이 타임을 갖고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그 선택지가 하여튼 선택을 할 때마다 네,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새로운 상황이 펼쳐지고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굉장히 재밌어야 될 것 같고 뭔가 네네. 재미가 없으면은 네네. 너무 좀 밋밋한 듯한 느낌인데 근데 그런 재밌는 게 지금 뭐 셀 수 없을 정도로 뭐 수십만 가지 수백만 가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기획을 하고 이렇게 구현을 하는 겁니까? 제가 일단은 그런 요소들이나 상황들을 계속 생각을 했었고 이 상황이 정말 재밌는지를 검증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계속 행사를 나가면서 오프라인 행사를 나가면서 게임 플레이를 유저분들에게 시켜봤거든요. 네네. 이런 선택지는 어떠세요? 저런 선택지는 어떠세요? 한번 얘기를 드려봤는데 그런 분들이 정말 이제 자신의 의지대로 만들다가 게임을 이제 플레이를 하다가 어느 정도 좀 기점에 갔을 때 다시 할 거예요 이렇게 참여하셨던 걸 직접 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단계적인 것들이 정말 많이 존재를 하고 또 네. 재미를 느꼈었다는 걸 검증을 좀 받은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은 여하튼 우리가 예,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검증을 하고 이제 실제로 이제 게임에 지금 개발에 들어가신 상태인 거잖아요. 네 그럼 그렇습니다. 대표님은 아까 이런 장르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이 실제로 장르가 생긴 지 얼마 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장르가 유행하고 생긴 장르는 되게 오래됐는데 네네. 유행한 거는 거의 한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이런 카드형 덱빌딩 게임은요. 네, 카드형 덱빌딩 네, 게임. 네. 그러면은 실제로 7년밖에 안 됐으면은 네. 흔히 말하는 뭐 여기에 뭐 아무리 이 게임에 대해 잘 아는 사람도 7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건데 그럼 대표님은 그동안에 어떤 이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까? 저는 사실 넥슨 이제 넷마블 이런 계열사 게임 회사에서 그 밸런스 담당자로 게임을 기획을 했었어요. 네네. 그리고 뭐 PD도 역임해봤고 그리고 팀장도 개발 팀장도 많이 해봤는데 네. 그러면서 이런 밸런스형 게임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출시했을 때 성과도 좀 있었던 게임들이 있고요. 네네. 그 게임들을 경험해봤을 때는 이런 데도 매니아층이 있겠구나 했지만은 많은 기업들에서 이런 게임을 많이 못 만들었었어요. 네. 그 이유가 너무 만들기가 어렵고 또 이걸 만든다고 해서 잘 마케팅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포인트도 찾지를 못했었거든요. 네네. 하지만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그 7년 전부터 이런 게임들이 유행을 하게 되면서 많은 회사들이 도전은 해봤습니다. 근데 개발단에서 엎어진 경우를 정말 많이 보게 되었고요. 제가 이제 스팀이라는 플랫폼에서 게임을 검색을 해봤을 때 1년에 한 60개에서 80개 정도 게임이 이제 출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살아남는 게임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게 덱빌딩 게임이 그런 네, 이야기죠. 덱빌딩 게임이고 네네. 그 이유가 이제 밸런스적인 이유가 있었고 또 모티브 되는 게임을 너무 따라가다 보니까 차별화도 많이 떨어져서 그런 좀 잘 안 되는 케이스도 있고 반면에 잘 되는 게임들은 뭐 금방 손익분기점을 뭐 한 달 내로 며칠 내로 그냥 바로 달성해버리는 그런 네. 게임을 많이 봤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뭐 짧게 정리를 하면 네. 덱빌딩 게임이라고 하는 게 이전부터 있을 수도 있었는데 네, 근데 7년 전부터 네네. 스팀이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이걸 구현이라고 하는 게 아까 뭐 개점 엄청나게 많은 선택지가 있어야 되고 네네네. 굉장히 많은 또 거기서 재미도 있어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 구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스팀 플랫폼 내에 덱빌딩 게임이라고 하는 건 60개 정도 60에서 70개 정도 한 해에 나오는 한 해에 나오는 네, 게 네, 그 정도밖에 안 되고 네네 그리고 한 번 히트를 치면 굉장히 큰 히트를 친다. 그렇습니다. 보통 제가 알기로도 다른 장르의 게임들의 매출량은 한 4배에서 6배 정도 많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게임을 만들기는 어렵지만은 큰 수익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자료들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네네. 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그러면 지금 잘 만들 수 있는 거는 코드네임 모험의 우리 신원철 대표님이 네네네. 이걸 잘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 거는 왜냐하면 7년밖에 안 됐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동안에 그래도 이와 약간 유사라고 할 수 있는 밸런스 게임이라고 네. 하는 것들을 네네. 만들어 본 경험이 되게 많다. 네, 제가 밸런스 기획자로 일했던 것이
제가 지금 게임 개발 총 경력은 17년 정도, 17년 차입니다만은 밸런스는 한 10년 정도 다뤄봤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많은 밸런스 기획자들, 개발자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정말 소수이시고요. 네네. 또 그 소수 중에서 잘 하시는 분들을 찾기가 좀 어려웠어요. 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분들 사이에서도 좀 괜찮게 하는 편이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 회사를 창업하기 전에도 게임 회사에서 네. 밸런스 게임 같은 걸 만들고 계셨던 건가요? 네, 그 전에 제가 좀 창업 경험이 좀 있긴 했습니다만 네네. 거기서 이제 제가 창업 멤버로 들어와서 밸런스 게임, SRPG 게임을 좀 만들어 본 적이 있고 예전에 아주 어렸을 때는 이제 사회 초년생일 때는 네. 턴제 그 게임을 만들어서 넥슨에서 같이 서비스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갑자기 왜 코드네임폼을 갑자기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되신 거예요? 이전 회사에서는 제가 팀을 짜가지고 다른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밸런스 게임이었는데 제가 좀 시험 삼아 가지고 퇴근하고 야근 시간에 이제 야근하면서 저희 그 신입 사원들을 가르치는 일을 좀 했었거든요. 네네. 그럴 때 이 멤버들을 가지고 한번 게임을 만들어봐야겠다. 처음엔 그렇게 생각해서 시도하다가 이제 회사에서는 이제 회사 프로젝트다 보니까 전 개인 프로젝트로 하나 더 만들고 싶었어요. 네네. 그러다 이제 이런 덱빌딩 로그라이크 게임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혼자서 만들다가 뭐 출품을 어디 해봐야겠다. 네. 그 생각에 경기 게임 오디션이라는 걸 알게 돼서 경기 콘텐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경기 게임 오디션에 출품을 했고 그때 이제 3개월밖에 개발이 안 됐었거든요. 혼자서 네네. 만들었었고 네네. 그런데 이게 좀 감사하게도 네. 3위를 받게 되어가지고 네네. 이게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런 네. 생각을 가져서 그때가 6월 달이었으니까 한 9월 달까지 근무를 하고 네. 이제 바로 창업 준비를 해서 네. 이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회사를 다니시면서 개인 프로젝트 비슷하게 네, 이렇게 맞습니다. 혼자 네. 원래 하고 싶었던 걸 한번 만들어 보고 네네네네.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나만 좋아할까라는 생각에 게임 오디션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네네. 경기 게임 오디션에 나가서 한번 출품을 해봤는데 입사하게 네.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을 크게 보시고 네네. 이제 좀 뭔가 회사 정리하고 나는 이제 창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러면은 12월에 작년 12월에 창업을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네. 그러면은 실제로 그 이후에는 네.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그럼 뭐 팀원도 뽑고 막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12월에 창업하자마자 사실 많은 러브콜이 사실은 왔어요. 제가 했던 이제 오디션에 수상했던 게임이 이제 퍼블리셔 분들이 되게 많이 선호를 하셔가지고 네. 이 게임을 서비스를 하고 싶다 네네. 그런 얘기를 들어서 네. 감사하게도 이제 퍼블리싱 제의가 들어와서 그 퍼블리싱을 맺게 됐고요. 네네. 번역이나 이제 다른 기차적인 사항들은 접어두고 일단 그걸 가지고 완성보증 기금이라는 곳에 가서 네. 이제 3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고 네네. 사실 많은 회사들이 처음 스타트업을 할 때 대출 기관을 통해 가지고 자금을 확보하는데 네네. 보통 한 1억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네네. 근데 저희는 이제 제 경력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입증받아서 네. 되게 큰 규모의 금액을 받게 되었고 네. 그걸 통해서 진행하다가 바로 2월 달에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최하는 이제 지원 사업을 받아가지고 네. 지원 사업과 또 경기콘텐츠진흥원이 또 추가로 지원 사업을 받아서 네. 이제 사업체를 좀 괜찮게 운영을 하게 되었어요. 네네. 근데 저희가 개발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개발을 계속 당겨지만은 관심도가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네. 많은 오프라인 행사를 참여하게 됐는데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진행하는 이제 개최를 하는 그 플레이엑스포라는 행사를 저희가 처음 오프라인 행사로 나가게 되었거든요. 네네네. 그때 경기도관에 들어가서 진행을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어요. 그게 경기도 게임 쇼인 거죠? 네, 경기도 게임쇼고 네. 오프라인 행사를 주관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자리가 되게 좋았던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은 네네. PC를 세 대를 놓고 아무래도 좀 거의 프로토타입에 가까운 그런 빌드를 제공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대기표를 나눠줬었어요. 너무 사람이 많으셔가지고 뭐 짧게도 40분 정도 플레이를 하셨고 길게는 계속 자리를 안 비켜주셔가지고 그래서 더 많이 기대를 갖게 되었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이제 뭐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선택의 연속인 거잖아요. 네, 네. 기로에 서게 되고 네, 이야기 중심으로 해서 선택을 계속 하게 되는데 네. 지금 그걸 이제 개발하고 있는데 일단 게임은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그 명칭이? 저희 게임 타이틀은 네네. 아키타입 블루라는 타이틀입니다. 아키타입 블루. 네. 이게 어떤 뜻입니까? 아키타입이라는 게
카를 융이라는 이제 사람이 만든 그런 단어 같은 건데요. 네네. 카를 융이라고 하면 조금 어렵죠. 네네. 이게 저희가 이제 MZ 세대들이 많이 말하고 있는 그 MBTI를 만드신 분이에요. 아, MBTI의 그러시군요. 초기에 이분에게서 따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말을 하지 않아도 알고 있는 DNA에 박혀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 알고 있던 뭐 시스템이라든지 뭐 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아키타입이라고 하는데 그 원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조금 복잡합니다만 어,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고 또 카드 게임에서 그 덱 빌딩 카드 게임에서 구현할 때 어떤 특정을 가지고 있는 그 덱을 아키타입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혼용해서 쓰고 있는 단어고요. 네네. 이제 블루라는 뜻은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우울함이라는 네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게임이 상당히 어렵고 우울한 게임이구나라는 거를 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래도 재밌나요? 재밌다고 하시는. 네. 아니 우울한데 재밌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렵고 우울하면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네. 그래서 해결을 하면 어떻습니까? 또 기쁨이 찾아오겠군요. 그렇죠. 그 재미를 위해서 계속 도전하고 네. 해결했을 때 재미, 짜릿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우리가 게임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뭐 여러 처음에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처음에 그 게임 오디션에 나가지고 입상을 네. 해서 가능성을 보고 창업을 하시게 됐고, 네네. 뭐 다양한 곳에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지금 네. 실제로 이제 또 대중들하고 어떻게 보면 나의 고객이 될 분들한테 실제로 네. 한번 해봤는데 굉장히 네네. 반응이 좋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반응이 좋아 더더욱 이제 뭐 기대가- 공부가 되셔가지고 그렇습니다. 열심히 개발하고 계실 것 같은데 실제 그럼 출시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출시는 원래 빠르면 빠르서 좋은데 네네. 저희가 욕심이 좀 생겨서 네. 이번에 그래픽도 좀 바꾸고 네. 또 추가 인력을 더 충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 중순이 저희한테는 제일 베스트적인 그런 출시 일정일 것 같고요. 네네. 만약에 더 늦어지더라고 해도 더 좋은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내년 하반기까지는 또 열어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아까 스팀 이야기도 잠시 나왔는데 네. 우리 게임의 첫 번째 출시되는 곳은 스팀인가요? 네, 저희가 스팀과 그리고 모바일 그리고 다른 이제 플랫폼 닌텐도 스위치라든지 함께 네.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네. 현재 저희가 제일 크게 보고 있는 시장은 스팀 시장이 맞습니다. 네, 거기에는 아까 뭐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실질적으로 우리 같은 장르의 덱빌딩 게임은 1년에 한 60개에서 70개 정도밖에 출시가 안 될 네네네. 정도로 네, 굉장히 네, 소수 글로벌해서도 소수인 거고 맞습니다. 예, 네. 만들기가 그만큼 까다롭습니다. 까다롭고 네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네, 근데 한번 그렇습니다. 거기서 각광을 받으면은 출시하자마자 바로 손익분기점에 오를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게임이다. 네, 이미 팬층이 되게 두텁게 있습니다. 그 팬층이 두텁게 있다는 것은 비슷한 류의 게임을 만들어도 어느 정도는 따라온다고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즘에 많이 만들고 있는 게임 이제 플랫포머 게임을 예전에 많이 만들었었고 그리고 소울류 게임도 많이 만들고 있고 퍼즐류 게임도 만들고 있지만은 네. 이제 덱빌딩 게임을 만들고 있는 개발사들을 사실은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예, 예. 그만큼 난이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각광받음에 따라서 매출량도 되게 많을 겁니다. 네. 보통 제가 이제 데이터상으로 스팀 데이터상으로 보통 일반적인 게임 장르에 비해서 4배에서 6배 정도까지 크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통 다른 회사에서 매출량이 100억이라고 하면 저희는 한 400억 정도 벌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여기다 스팀에다 출시를 하면은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됩니까? 수익 모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모바일 빌드와 그리고 그 스팀 빌드는 좀 나눠서 판매를 할 계획인데 네네. 모바일 빌드는 이제 패키지 상품이 아닌 그 추가 결제 상품, 인앱 상품으로 구성을 할 계획이고 네. 이제 스팀 버전 같은 경우는 이런 인앱 상품을 모두 포함한 패키지 상품으로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스팀 버전이 엄청난 뭐 완결된 버전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1차적으로는 완결된 버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추가로 업데이트 할 때마다 DLC 형식으로 더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스팀 버전에서는 아까 선택지가 몇 개나 되냐고 제가 물어봤을 때 네네네. 엄청나게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선택지를 그러면 사실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개발사들은 다 알고 배치를 네네네. 해놓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런 것들은 실제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일단 시스템을 뭘 만들 것인지를 계산을 하고 그 시스템의 양이 부족하면 더 늘려나갑니다. 저희가 시스템이 현재 단순 시스템으로 했을 때 한 60개 정도로 만들었고 그 안에서 뿌리가
한 600개, 700개 정도 되니까 한 개당 600에서 700개 정도 되니까 그것만 해도 계산이 벌써 복잡해지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60 곱하기 600 곱하기 7, 네, 600 이 네, 정도의 하여튼 경우의 수가 나온다. 네, 갈림길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맞습니다. 되겠죠. 근데 무조건적인 이게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 네. 많다고 하면 플레이 타임은 길어질 수 있지만은 네, 네. 재밌게 많아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밸런스도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네. 어떤 선택지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네. 선택지 좀 희소하게 나오지만은 네. 그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제가 바라고 있는 밸런스는 항상 좋은 건 없고 항상 나쁜 것도 없는 네. 그런 밸런스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기획할 때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네. 나중에 출시되고 나서 사용자들이 직접 이제 사용을 하면은 네네. 어느 선택지에서 많이 더 선택이 되는지도 나올 거고 네네. 뭐 여러 가지 있을 건데 그러면 이제 뭐 사용자들이 많이 선택한 뭔가 좀 분석을 해서 뭐 게임을 조금씩 뭐 바꾸든지 이렇게 해도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나중에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창작을 할 수 있게끔 유저에게 그걸 다 열어놓을 생각은 있지만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뼈대에는 이런 시스템적인 재미도 있지만 이야기라는 재미도 있습니다. 네네. 어떤 게임들은 이렇게 단순하게 진행하는 게임도 있지만은 저희는 이제 IP를 만들 생각이 있어서 네네. IP를 위해 가지고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맺음까지 만들어 나가야 되거든요. 네. 그 재미를 느낀 것은 기본. 그리고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창작적인 그런 부분은 유저의 몫으로 주려고 합니다. 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원 소스 멀티 유즈 이런 거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게임 네, 쪽에서도 네, 네. 웹툰 가지고 뭐 웹소스를 가지고 웹툰도 만들고 네, 뭐 네. 게임도 만들고 이런 경우도 네. 많이 봤는데 네. 근데 이 정도의 뭔가 경우의 수를 나누려면은 웹소설 이런 거 원작은 안 될 것 같은데 거꾸로 우리 게임을 가지고 웹소설을 만들 계획도 이런 것도 있는 겁니까? 사실 제가 10년 전에 웹소설을 게임으로 만들어 본 적도 있고 반대로 게임을 웹소설화 시킨 적도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자신감은 있지만 그러려면 단단한 팬층이 필요하거든요. 그 팬층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 그게 만들어진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이제 대표님의 경력을 들어보면은 그동안 네. 이제 밸런스 게임이라고 하는 거에 네, 굉장히 네. 강점을 가지고 많이 해오셨고 네. 밸런스 게임을 실제로 기획하고 만드시는 분이 국내도 그렇게 아직도 많지는 않은 것 같은 느낌인데 네네네. 그러면은 실제로 그래도 이 분기가 될 때 선택을 해야 될 때 이제 이야기가 재밌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그 이야기라고 하는 부분을 담당해주는 어떤 이야기꾼이라고 해야 될까? 아, 네. 그런 분들은 우리 회사 내에 계신가요? 일단은 제가 이야기꾼입니다. 저는 대표님도 이야기꾼이시고. 저는 이제 대한민국 예술인이라는 자격을 가지고 있고 문학 부분은 자격을 네. 가지고 있고 저희 이제 내부에 그 직원분 한 분은 이제 극작가 출신이에요. 네. 이제 게임 쪽에서 극작가 출신인 기획자를 만나기는 쉽지 않은데 네, 그 네. 이유가 이제 연극 무대를 만들고 캐릭터의 대사를 만들고 감정에 대한 묘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리딩을 좀 필요로 합니다. 네. 그런 이제 PD에 대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가능하고 또 외부에서도 저희가 이제 세 분 정도 더 계십니다. 네네. 이제 시나리오 작가는 또 한 분이 더 계시긴 한데 네. 그래서 한 3명에서 같이 만들고 있는 그런 이야기형 네. 게임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뭐 우리 팀원이 한 7명쯤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초기 기업치고 작지는 않은 규모인데 예. 그게 그러면은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일단 제가 이제 사업과 기획 그거 실무 쪽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코딩과 약간의 아트를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아트, 코딩, 네. 이야기까지 다 담당하고 있군요. 네 그리고 대표님이. 사업 부분도 사업 담당하고 부분까지. 밸런스도 네, 같이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부분들을 하고 있고 네. 또 인력 부분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다른 분들 이제 프로그래머가 이제 2분이 계시는데 저는 계획적으로 한다고 하면 한 분은 더 모시고 싶습니다. 네. 그 이유가 저희가 이제 플랫폼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모바일 담당자 그리고 콘솔 담당자 그리고 이제 PC 담당자 이렇게 3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아트는 현재 3분인데 이제 3D 게임도 보통 아트 인력이 많아요. 한 네네. 50% 이상이 아트 인력인 경우도 네. 있고요. 저희가 픽셀 게임인데도 이제 배경 픽셀러 그리고 캐릭터 픽셀러 그리고 애니메이터 이렇게 3분이 계십니다. 네. 또한 이제 시나리오 기획자 한 명 계시고 네.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군요. 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면은 일단 아까 이제 우리 출시 일정 자체가 네. 내년에 어떻게 보면 2분기 정도에 네네. 상반기 내에 이렇게 출시하는 게 목표고 네. 좀 더 뭔가 퀄리티를 높여야 되면 하반기에도 출시할 계획이 있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앞으로 이제 그래서 한
7, 8개월 정도 남았네요. 네. 그러면 네. 지금의 완성도라고 해야 될까요? 네.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검증을 받을 수 있는 단계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스타라든지 버닝비버라는 대형 행사에도 또 나가게 되고 네네. 또 앞으로 잡혀 있는 올해 말까지 잡혀 있는 또 오프라인 행사가 4개 이상이 잡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데에서도 플레이를 직접 지켜볼 그러니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 건데요. 네. 그럴 때도 반응 자체는 되게 괜찮았거든요. 네, 전 네. 좋은 반응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완성도 자체는 이미 끝났다고는 생각을 해요. 게임에 대한 개발이나 초기 베이스는 끝났고 네. 이제부터는 리소스를 가지고 게임의 이제 게임에 더해지는 요소들을 만드는 것이지 네. 제 판단에서는 현재는 끝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네.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뭐 사실 이 인터뷰를 진행하는 게 투다 때문에 저희가 진행하고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작년 12월에 회사를 만들었는데 네. 뭐 벌써 7명. 네. 아까 뭐 회사를 만들자마자 신용보증금에서 3억 원도 대출도 네, 네. 뭐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네. 어느 정도 기술력으로 우리가 인정받긴 했지만 네, 네. 그것만 가지고는 버틸 수가 없었을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지금 지원 사업도 많이 받으시긴 했는데 투자는 어떻습니까? 일단 투자는 제가 6월 달에 얘기가 돼 가지고 올해 6월. 네, 올해 6월. 네. 사실 창업하고 6개월 정도 됐을 때 네. 이제 얘기가 받았고 이제 현재 10월 달에 그러니까 최근에 네. 이제 투자가 메이드가 되었습니다. 성사가 네. 돼서 이제 처음에 말씀하셨던 2개 회사에서 네. 이제 투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시드 단계 투자는 네, 네. 일단 2개 회사에서 일단 네, 받은 상태. 받은 상태고 네. 뭐 추가로 한 곳 정도 더 받고 아마 시드 단계를 마무리를 한다. 아까 우리 네. 사전 인터뷰도 그렇게 네, 말씀해 맞습니다. 주셨죠. 네. 그렇게 할 거고 그러면은 지금 실제로 그러면 내년 2월이나 내년 상반기나 뭐 하반기에 이제 실제 이제 뭐 이제 출시를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려면 또 추가적인 투자 유치 계획도 있는 겁니까? 네, 저희가 마케팅 예산도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래머 인력도 충원이 더 필요하고 또 서비스 단계 들어가면 QA 인력이나 또 이제 마케터 인력도 더 필요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인력적인 부분이 있어서 투자 유치를 좀 선호를 하고 있고 네. 또 아울러서 저희가 하나 프로젝트를 가지고 올인하지는 않기 때문에 네, 네, 네. 차기작을 위해서라도 네. 이제 더 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지금 시드는 1차는 끝났고 네, 1억 정도를 더 모집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네. 그럼 아까 말씀하신 이제 추가적인 투자 유치 뭐 네. 프리 시리즈 A 정도의 단계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건 언제쯤에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프리 시리즈 A는 한 이제 그러니까 그 시드 투자가 클로징 된 다음에 6개월 이후에 네네. 저희가 이제 실제 게임을 출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네. 그리고 출시 기점에는 사실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네네. 제가 중순에서 하반기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프리 시리즈 A가 좀 종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 한 상반기에서 네. 상반기까지 정도는 마무리를 해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한 뭐 지금 프리 시리즈 A 단계에서 모집하려고 하는 금액은 한 어느 정도 해도 될까요? 저희는 현재 5억 원 정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5억 정도. 네, 네. 그러니까 그 5억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인력도 더 뽑고 네. 그 개발자도 충원하고 네, 네. 뭐 마케팅에도 쓰겠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의 이제 인터뷰를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점이 네, 벌써. 다가오고 있는데, 네, 네. 하여튼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장르 자체가 굉장히 네. 유니크한 것 같아요. 네, 있는 네, 것 같고 맞습니다. 지금 회사를 만드신 것도 사실은 그냥 내가 만든 이 장르의 게임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좋아할까라고 하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어떻게 보면 출품했다가 입상하는 바람에 회사를 만드시게 된 거고, 그죠? 그렇게는 아니고 예, 예. 사실 제가 게임 개발사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었다가 네. 이 장르로 하면은 그래도 그러니까 해보고서 검증받고 그 검증 받은 걸 토대로 만들어왔기 때문에 네네. 이제 해야겠다는 생각이 된 거고 네네. 제가 창업을 했을 때 주변에서도 네. 이제 창업을 했는지 모르셨더라고요. 네. 예전부터 창업하신 사람으로 네. 창업한 사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준비를 좀 많이 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지금 와서 네. 뭐 1년도 안 됐지만 네. 투자도 받고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원 사업도 선정이 됐고 네, 그렇습니다. 실제
뭐 게임 출시가 되지는 않았지만 네네. 오프라인에서 우리 실제 게임 이용자들을 만나봤을 때 굉장히 지금 네. 우리 게임에 대한 환호가 크다 이렇게 봐야 네,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더더욱 어떻게 보면 추가 투자나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더 필요한 시점이기도 한데 네. 이게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께 왜 우리가 뭐 좀 내년 상반기, 내년 2분기까지 우리가 5억을 모집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왜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네네. 어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가 이제 되게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매달 뭔가를 하나씩 이뤄가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회사들은 지금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금방 성장하는 회사들은 좀 저희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좀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저희가 글로벌 개발사기도 합니다. 출시 시점에 다양한 글로벌에 나갈 것을 계획하기 있었기 때문에 영어 번역이라든지 중국어, 그리고 일본어 번역이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로컬라이징을 위해 그 개발자들이 좀 이제 배치가 되어 있고, 또 내부적으로도 플랫폼을 좀 다양하게 잡고 그렇게 개발하고 있거든요. 이제 보통 개발사들은 하나의 플랫폼에 PC 플랫폼이면 PC만 만들고 콘솔 플랫폼 콘솔만 만들고 모바일은 모바일만 만듭니다. 근데 저희는 세 가지를 다 만들고 있는 그런 개발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가 IP를 만들고 싶어하는 개발사예요. 예전에 저도 IP 사업에 대한 것을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면 IP를 만들어 가는구나에 대한 기초 지식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게임이 잘 됐을 경우에 IP를 가지고 더욱더 다양한 게임과 콘텐츠, 문화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 만한 회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뭐 들어보셨겠지만 저도 뭐 하여튼 뭔가 선택을 한다 뭐 하니까 굉장히 사전 인터뷰할 때 네. 대표님 이야기를 듣고 저는 게임을 잘 못하는데 네. 이 게임은 내가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네. 좀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네. 아마 그 재미는 아마 해보면 또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냐에 따라서 더 재밌을 수도 있고 네. 제가 뭐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대중들한테 여하튼 이용자들한테 뭔가 좀 뭐 검증받은 바로는 굉장히 재밌다라고 검증을 네. 받으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니즈 어떻게 보면 좀 동의를 가지고 지금 열심히 지금 또 게임을 만들고 계시고 네네. 내년에 출시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보신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시드는 거의 마무리가 됐다고 하니까요. 나중에 좀 더 게임을 살펴보고 더 강점이 뭔지 알아보시려면은 저나 대표님께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오프라인에서 만나 뵙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